자, 그게 이제 페이지로 봐서는 17페이지죠. 거기 17페이지 첫 한 칸 보니까 뭐라고 써놨죠? 자, 지적의 의의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지적의 의의는 우리가 이제 기초를 잡았으니까 필지 줄 잡아봐요. 필지가 뭐예요? 저희가 이제 읽을 때 필지란 토지의 등록 단위 이렇게 하죠.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가가. 그렇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 그러면 저희가 읽을 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럼 필지마다 국가가 토지의 표시를 하여 공적 정보에 등록 공시하는 제도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조심할 거는 토지의 표시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옆에다 쭉 가서 옆에 부분에다 이렇게 화살표 놓고 한번 봐봐요. 자, 지적은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요거 이제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은 사실관계만 주된 공시한다. 어떨까요? X죠. 여기 이제 뭐래요? 제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고 그랬지. 사실관계만 주된 공시한다. 여기 뭐가 들어갔죠? 만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또 조심할 거는 이 부분이에요. 자, 지적은 그러면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고 부수적으로 무슨 관계? 권리관계를 준. 그러면 자, 지적은 사실관계만 주된 공시한다. 이러면 X가 된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문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자, 필지마다 국가가 토지를 표시를 하여 공적 정보에 등록 공시하는 제도 옆에 사실관계만 주된 공시한다. 이러면 X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지적의 분류 아까 우리가 봤죠. 발전 과정에 따른 분류로서 무슨 지적이 있어요? 세지적, 법지적, 그 다음에 다목적 지적. 다목적 지적을 뭐라고 그래요? 경제지적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럼 법지적, 소유지적 거기에다가 형광펜 닦아놔요.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이다? 법지적, 소유지적. 그러면 그 옆에다가 그러면 옆에다 한번 우리가 또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놔봐요. 자, 필지는 뭐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외워요. 우리 발전 단계에 분류해서 우리 법제적 소유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는 잘 외웠어요. 그러면 이 지문이 나오면 또 이상해져요. 필지는 이용과 활동의 관점으로서 경제적 개념이다. OX. 자, 말도 못해요. 저 이제 오래간만에 봐서 X죠. 자, 이거는 필지의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핵지라는 거야. 핵지라는 겁니다. 자, 핵지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용과 활동의 관점, 즉 경제적 개념이야. 필지는 바로 법지적이야. 법지적. 그래서 법적 개념이고 소유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발달 단계별 분류해서 법지적, 소유지적을 활용해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저 필지는 그러면 이용과 활동의 관점으로서 경제적 개념이다. 이러면 X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요? 필지가 아니라 뭐다? 핵지. 그렇죠. 핵지라는 것은 그러면 저희가 돈이라고 딱 써놔요. 돈. 자, 돈은 어떻게 핵지 나가죠? 돈이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무슨 활동? 경제활동. 그래서 읽어봐요. 경제적 개념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필지하고 핵지를 구별하는 힘이 여기에서 발전 과정에 따른 분류에서 법제적, 소유지적 여기에서 우리가 탄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필지라는 것은 다시 무슨 개념이다? 법적 개념이고 소유의 관점이다. 그러니까 법지적, 소유지적을 외우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뭐가 탄생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등록 차원에 따른 분류로서 그러면 2차원 지적 형광펜 닦아놔요. 그러면 등록 차원에 따른 분류로서 몇 차원 지적? 2차원 지적이다. 그러면 2차원 지적이라는 것은 거기 옆에 3차원 입체 지적 옆에다 하나 써놔요. 그러면 저희가 요걸 모른다라는 것은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면적의 개념을 정확하게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면적이란 그러면 무슨 면상의 넓이? 한상의 넓이. 그래서 수평 면상의 넓이. 자, 수평면상의 넓이를 면적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무슨 지적?
수평 지적, 요거는 평면 지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면적이란 수평면. 그러면 요 2차원 지적이라고 외우고 있는 사람은 바보야. 면적의 개념을 우리가 숙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면적이란 자 수평 면상의 넓이. 결론적으로 몇 차원 지적? 2차원 지적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평에다 평자에다 점 하나 찍어 놓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틀려. 면적이란 수직 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어때? x. 다시 한번 잡아놓고. 그러면 그 옆에다 바로 옆에 여백이 이제 있죠. 자 우측의 여백에다 얘를 하나 써놔봐요. 이런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틀린 지문인지. 자 뭐라고 써놨어요? 고가도로의 지목은 도로이다. OX. 저 말을 못하죠. 또 뭘 뽀록 나거든. 자기가 응용력이 있는지 없는지 뽀록 나거든. 자 고가도로는 하늘에 떠 있죠. 그러면 입체라는 거네. 고가도로의 지목은 도로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다른 색깔로 그러면 요 도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읽어봐요. 자 여기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도로법상 개설된 고가도로. 그래서 요번에 뭐에 작년에 30일 때 도로가 아닌 것. 그러니까 도로가 아닌 것 근거에서 2번 지문에 저 도로법상 개설된 고가도로의 지목은 뭐다? 도로. 그러면 자기가 충분히 이런 걸 그러니까 단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봐요. 저는 그래요. 뭔가를 하나 가르쳐 드리고 싶어. 그냥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활용해 먹는 활용법을 알아야 되는 거야. 활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고가도로의 지목은 도로다. 어때? X. 왜? 우리나라는 몇 차원? 2차원. 그러면 고가도로의 지목을 도로로 건축하면 무슨 법상? 도로법상. 오케이. 자, 청량 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도의 지적. 도의 지적 밑에다 도면이라고 써요. 도면에서 이제 그러니까 도의 지적 채택하고 있네. 자, 수치 지적은 그 옆에 수치 지적이라고 써봐요. 자, 수치 지적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뭐라고 써놨죠? 수치 지적부라고 써봐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요 부를 그러면 돼지꼬리표를 붙여서 요 부자를 뺐어요. 무슨 지적? 수치 지적. 여기에서 탄생한 거고. 근데 1975년에 수치 지적부가 명칭이 바뀌었어. 뭐로 바뀌었느냐? 옆에다 써요. 뭐로 바뀌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핵심은 뭐예요? 좌표죠. 그래서 수치 지적, 좌표 지적 같은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수치 지적과 도의 지적을 모두 뭐하고 있다? 채택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 한번 해봅시다. 나머지는 쓸 필요 없어요. 자, 경계를 그러면 수치로 나타내. 경계를 좌표로 나타내. 일반인이 보기 어렵다, 쉽다. 어렵다. 비용이 비싸요, 싸요? 비싸. 정확해, 안 정확해? 정확해. 비용이 비싸면 일부 지역, 즉 도시개발 사업에서만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반영이 될 거라고. 자, 그러면 일반인이 보기 어려워, 쉬워? 어려워. 그러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 쉽도록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러니까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함께 비치한다고.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항상 비치할 정보를 골라라. 무슨 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그러니까 일머리를 지금 공부머리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점수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함께 비치하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때 지적도의 특징은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임야도에는 틀렸죠? 임야도가 아니라 무슨 도? 지적도. 30회 때 2.5점짜리잖아.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때 지적도의 특징은 뭐라고 할까요? 자, 도면의 제면 끝에 뭐라고 표시해? 좌표.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벌써 다 나타난다고. 자,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되고 이 도면에서 정량할 수 있음 없음? 없음. 그럼 우리나라는 결론 도의 지적과 좌표 지적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자, 밑에 이제 등록 의무에 따라서 그러면 거기에 따라 그러면 가로 열고 국가라고 써요. 국가는 그러면 소극적으로 대처할까요? 적극적으로 대처할까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적극적 등록이 된다라는 거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거 이제 이거 이 밑에 정리해놨네요. 다시 이제 소유지적, 법지적 몇 차원? 2차원 도의 지적. 그다음에 수치지적. 수치지적 옆에 무슨 지역이라고 써놨어요? 일부 동그라미. 그러면 일부를 전국으로 건치면 틀리겠네요. 그러면 일부 지역의 특징은 뭐가요?
일부 특징만 거기에다 써놔야죠. 도시개발사업지역. 그죠? 자, 도시개발사업은 말이 많아, 말이 적어? 말이 많죠. 그럼 누가 신청해? 사업 시행자가. 며칠? 15일. 그럼 작년에 2.5점짜리네. 2.5점짜리. 그렇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는지 봅시다. 자, 봐봐요. 자, 이게 작년에 2.5점짜리예요. 봐봐요. 공부가 다 된 사람은 외우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어. 자, 봐봐요. 도시개발 사업 누가 신청해? 사업의 시행자 몇 자? 15일. 어디에? 어디에? 지적소관청. 봐봐요. 지적소관청이 나온 사람은 벌써 외우지도 않고도 벌써 커버를 한다고. 봐봐요. 무슨 개발? 도시개발 사업 몇 필지? 자, 세 필지죠. 그렇죠? 세 필지 싹 갈아엎어요. 뭘 결정해야 돼? 토지 표시. 그럼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 지적소관청. 그럼 지적소관청이 들어가겠네. 작년 2.5점짜리거든. 15일하고 지적소관청. 아까 출발할 때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자기가 빨리 도시개발을 머릿속에서 빨리 회전을 시켜봐야 돼. 도시개발을 시키면 뭐가 달라지는지를 한 거는 그냥 외울 게 아니라 제발 외우라는 것만 외워두면 돼요. 이거는 외우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외울 지문이 아니야. 그러면 26회 때 잘 봐봐요. 다음 중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질문에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10월 이내에 시도지사한테 제출한다. 어때? X.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 다시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깔아요. 깔아. 그걸 깔아놓고 활용해 먹을 수 있는 걸 자꾸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적자들 이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자. 지적국정주의, 지적형식주의, 지적공개주의. 자, 세 개죠. 3대 이념. 그러면 4번의 실질적 심사주의, 직권등록주의. 합쳐서 몇 개? 5개, 5개. 몇 대 이념? 5대 이념이 돼. 그러면 거기 4번의 실질적 심사주의 자꾸 확인하고 실질적 심사주의 확인을 하고요. 자, 지적 공부와 실체 부합을 위해 토지 등 조사 동그라미. 조사는 바로 실질적 심사주의야. 실질적 심사주의라는 거야. 자, 직권 등록주의. 모든 토지는 빠짐없이 등록돼야 한다는 이념. 그러면 지적주의 이념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적어요. 그 밑에다가. 자, 한번 더 적어봐요, 자기가. 자, 이거죠. 이렇게 해서. 자, 23회 때 2.5점짜리네. 다음 중 토지 조사 등록 절차와 관련된 설명 중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그러면 읽어봐요.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 지적소관청. 그래서 지적자들의 이념표 밑에 여백이 딱 있으니까 깔끔하게 한번 써놓으라는 거예요. 깔끔하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별표 하나 놓고 그 밑에다가 가장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박스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박스 밑에다가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 자, 대장은 그러면 누가 관리해요? 지적소관청. 등기부는 등기소. 그렇죠. 그럼 대장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래서 사실관계. 사실관계. 제대한 공시. 등기는 제대한 공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가 매도화돼 있다, 이원화돼 있다. 그러면 이제 연속이었으니까 우리 한번 보자. 자, 지목 변경. 지목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선대장, 후등기. 이렇게 해서 상호 일치시키겠죠. 이걸 무슨 적다?
이게 등기 촉탁 제도라는 거야. 등기 촉탁.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과 이원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등기 촉탁 제도라는 게 탄생하네. 그러면 등기 촉탁이 이제 그럼 저희가 이런 인물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숙제 놓고요. 자, 소유자가 바뀌었어. 소유자가 바뀌었어. 그러면 어디가 먼저 바뀌어? 등기. 그래서 뭐야? 선등기 후 대장. 뭐라고 그래요? 일단 요거부터 먼저예요. 사용해 먹지를 못해서. 자,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거죠. 그럼 요걸 간단하게 뭐예요? 등기 필통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거 자꾸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뭐예요? 이걸 잘 못 풀어요. 봐봐요. 자, 등기 필통지 대상이 아닌 것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 읽어봐요. 등기 필통지 대상 읽어봐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필통지 대상이 아닌 것. 뭐에 변동이 없는 것? 소유권에 변동이 없는 것. 최소한은 이거는 알고 있어야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문제가 나오면 지금은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 지문에 대해서 이렇게도 또 출제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활용해 먹을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에도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부동산 등기법상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록된다. OX. 자, 그럼 봐봐요. 자, 저희가 자꾸 이제 덕에서 OX 자꾸 물어보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또 뭐라고 핑계대요? 자기 합리화시켜야죠. 뭐라고 핑계대요? 선생님은 발음이 안 좋아요. 발음이 안 좋아. 발음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아직 뭐예요? 자, 머리가 아직 안 열린 거야. 머리가. 자, 벌써 그러면 공부가 다 된 사람 봐봐요.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부동산 등기법상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록된다. 여기에서 키워드는 읽어봐요. 등기.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면 여기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권리에 관한 사항이 등록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표시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X라는 거야. X라는 거야. X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공박은 경제적 원인에 한한다. 이제 민법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공박은 경제적 원인에 한한다. 이거는 X가 아니야. X가 X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공박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공박은 뭐예요? 공박은 봐봐요. 공박은 뭐예요? 읽어봐요. 읽어봐요. 극박한 공공이야. 자, 두 자로 건지만 빡궁 그러지 말고 공박이라고 그래라.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 극박. 극박하면 다 포함되죠. 경제적, 심리적, 다 모든 요인을 다 포함. 그러니까 공박의 원론적인 단어를 모른다라는 거야. 그러면 공박이라는 것은 극박한 공공이야. 그러면 이제 민법 시간에 수강생들한테 물어봐요. 공박이 뭐니? 그러면 뭐야? 공박이야. 그런 사람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외우고 있겠죠. 경제적 원인에 한한다. 그러니까 틀렸죠.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공박이 다시 가보니까 읽어봐요. 극박한 공공. 그러면 여기 봐봐요. 어떤 사람 두 자로 건치니까 빡공 그러면 안 돼. 뭐 끝가는 공박. 극박하죠. 그러면 다 포함되는 거야. 다 불문한다. 경제적 원인이든 심리적 원인이든 다 불문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풀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요거는 이제 머리에서 그냥 조건 반사로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어떤 사람은 이제 또 공부를 이렇게 해요. 이거 봐요. 분할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는 게 중요한 아니라 분할의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보라고. 왜 자꾸 공부를 초반을 할 때 그 자체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냐고요. 자, 그러면 분할을 시켜볼까요? 몇 필지? 이렇게 여기서 뭐가 달라졌어? 이거 면적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등기 적탁 사유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봐봐요. 이런 것들은 또 잘 풀어요. 봐봐요. 어선 변경, 지목 변경. 요거 읽어봐요. 사실. 그러면 지목 변경은 등기 적탁 사유가 발생한다 그렇게 돼. 합병 시켜봐요. 자기가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그 합병을 개념을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해야 돼. 합병이란.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몇 필지? 이거 합치죠. 그럼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합병은 등기 적탁 사유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등기 적탁은 무슨 관계 변동? 사실 관계 변동. 그럼 등기 적탁 사유가 아닌 걸 찾아라. 그럼 무슨 관계를 찾아라? 권리 관계. 그게 바로 공부머리라는 거야. 공부머리라는 거야. 근데 신규 등록은 특수하죠. 신규 등록은 잡아봐. 새로운 신차죠. 대장이 있어 없어? 등기부.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킬 필요 없죠. 그럼 신규 등록은 등기 적탁사에서마다 제외. 그게 바로 공부라는 거야. 그게 공부라. 그러면 등기 적탁은 결론. 애울 게 없다. 결론 이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등기 적탁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거꾸로 올라가니까 무슨 관계 변동? 사실 관계 변동. 그러니까 머릿속에 요 관계가 머릿속에 뭐에 집중적으로 공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거기 지적제도 등기제도에서 지적제도 다시 올라가서 척하는 사실관계를 공식 등기제도는 권리관계 다시 한번 꼭 머릿속에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등록 대상과 관련돼서 권리의 객체 동그라미 객체는 토지 자체를 등록하게 되고요. 등기제도는 권리의 주체인을 우리가 등록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봐봐요. 지적제도는 권리의 객체, 권리의 객체를 중심으로, 등기제도는 권리의 주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도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제도 거기 두 개 꼭 확인해서 자, 그다음에 등록 방법과 관련돼서 그 밑에 무슨 심사지? 실질적 심사지. 옆에는 형식적 심사입니다. 꼭꼭 눌러놓고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이제 페이스를 지킬 때 이 관계를 자꾸 머릿속에 잘. 그러니까 이런 걸 잡아놓으면 암기가 팍 줄어들어 버려요. 암기 사유가.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달아져 있다. 이혼아. 그러면 읽어봐요. 등기 적탁은 선대장 후 등기 거쳐. 그러면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를 간단하게 읽어봐요. 등기필 통지. 그렇죠? 그러면 소유권 등기필 통지는 선등기 후 대장. 이걸 머릿속에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문제점은 읽어봐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달아져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 이걸 써먹을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뒷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자, 필지. 자, 필지와 양입제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필지 옆에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밑에다 줄을 쳐놔요. 자, 토지 등록 단위 줄 쳐놓고요. 자, 필지는 무슨 토지? 주된 토지까지. 자, 그러면 필지라는 것은 그러면 주된 토지가 있으면 뭐가 있어? 종된 토지. 그러면 양입지는 종된 토지라고 우리가 딱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 들어가야죠. 자, 그러면 필지와 관련돼서 토지의 등록 단위 요건으로 가니까 소유자 동일. 그래서 소유자 동일. 자, 소유자에다 행강편 써놓고. 자, 축척 동일. 그 다음에 지목이 동일하고 지번 부여지역의 동일. 그러면 지번 부여지역의 동일 그 밑에다가는 줄 쳐놓고 자, 그러면 집안이 연속돼야 되고 등기 여부와 일치. 거기에 행강편 써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유자 동일. 요거 한번 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보죠. 자, 봐봐요. 자, 몇 필지예요? A 소유자가 같아야 달라요. 같죠. 한 필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요 토지에다가 A가 전세권을 설정해 놨어. 여기 A 토지에다가는 자기 토지에다는 지상권을 설정해 놨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요 두 필지를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기는 뭘 없어. 그렇죠. 자, 벌써 전세권은 영입물건으로서 일부도 설정이 가능하고 전부도 설정이 가능하지. 그럼 벌써 이제 민법에서 잘못 배우고 온 거예요. 전세권, 지상권은 뭐예요? 일물일건지 A가 되거든. 자, 그러면 전세권 전부야 일부야? 처분하는 전부, 지상권 전부 합치니까 일부죠. 그러면 자, 전세권하고 지상권은 그러면 한 필지로 할 수 있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전세권은 무슨 물건이요? 영물권. 그럼 영입물건끼리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게 되는. 근데 왜 그러면 소유자 동의를 조심하라고 그러냐? 끝까지 이제 설명을 들어봐요. 전세권을 투자로 건지만 권리, 지상권을 투자로 건지만 권리. 그럼 다시 돌아갈까요? 전세권, 지상권은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럼 권리 관계도 동일해야 된다. 어때? X. 소유자가 동일하면 되지. 권리 관계는 반드시 동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 동일 밑에다 써요. 빨갛게. 권리관계 동일 이러면 X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지분 부여지역. 지분 부여지역 동일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봐봐요. 자, 소유자가 동일해. A 토지 동일해요. 근데 여기가 구로동이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가리봉동이라고 해봅시다. 자,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동리가 다르니까. 이때 동리는 법정 동리. 써놔요. 지방부여지역 밑에다 법정 동리가 동일해야 돼. 행정구역 행정 동리가 아니라 법정 동리. 여기에서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 여부의 동일과 관련돼서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 기등기고 여기에 기등기 한 필지로 할 수 있죠. 미등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등기하고 미등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 어때? S. 등기 여부만 일치하면 되는 거야. 여부만.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꼼꼼하게 이제 딱딱딱 정리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딴학원은 이제 오후에 문제풀이 들어가거든. 적정 해석 문제. 그러니까 그 대충 가지고는 실력이 안 붙어. 이제 자, 필지의 성립 요건은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그걸 숙지해야 돼. 거기 들어가서 이제 세부적으로 뭐를 조심해야 될지 딱 잡아놔야 되고. 근데 필지의 성립 요건은 올해 출제가 안 되지만 그러면 등기 여부의 일치. 그 옆에다가 거기 박스 옆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옆에다 별표 3개 놓고 딱 뭘 하나 잡아놔야 돼. 뭐라고 써놨어요? 합병의 성립 요건. 올해 합병의 성립, 필지의 성립 요건은 즉 합병의 성립 요건으로 해서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유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합병의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잡아둬야 되고요. 자, 그러면 양입지는 그러면 정된 토지, 주된 토지. 정된 토지. 그러면 거기 자, 양입지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그러면 양입지 쭉 오니까 요 옆에 여백이 있죠. 자, 거기에다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써요. 고속도로 휴게소. 자, 그러면 이것도 따져요. 휴게소 박스 쳐놓고 앞에 무슨 도로가 붙어서 고속도로. 그러면 우리 법조문에 이때 휴게소는 도로로 편입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 자, 그러면 이때 휴게소는 무슨 지다? 양입지. 그렇죠. 양입지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요 자리도 이제 조심해야죠. 자, 고속도로 휴게소. 그러면 이때는 휴게소 도로입니다. 근데 만약 국도라면 그때 결론이 달라져. 국대 휴게소는 사업용 건축물이 돼서 대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봐봐요. 31회 때 보고를 해줄까요? 31회. 자, 도로와 관련된 지목이 도로와 관련된 도로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러면 3번 지문에 고속도로 휴게소 뭐야? 도로. 이렇게 되는 거야. 도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고속도로 어떤 사람은 봐봐요. 고속도로 휴게소를 끝내버려. 근데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 응용력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속도로 휴게소. 이때 휴게소는 고속도로에 뭐가 될까요? 써요. 편의시설. 편의. 자, 양입지 요건이 이제 탄생시켜야 되네. 자, 고속도로 휴게소는 붙어서 떨어졌어. 붙었어. 그래서 접속. 그래서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경우.
둘러싸인 경우.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런 걸 우리가 커버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에서 조심해야 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이때 휴게소는 도로로 편입된다. 하나고, 자 고속도로 휴게소는 편의시설, 즉 접속되거나 뭐예요? 둘러싸인. 다시 한번 해봐요. 자 배가 커요? 배꼽이 커요? 배가 크죠. 그럼 상대적으로 배꼽이 큰 것들은 뭐예요? 제한이 되겠죠. 그러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 의 부분에 가서 특히 이번에 양입제 제한에서 거기 정된 토지 지목이 돼. 거기에다 행강편 딱 꺼놓고, 자 정된 토지 지목이 돼인 경우는 별표 하나 딱 켜놓고, 자 그러면 그거는 좀 이따 다시 부연 설명을 달고요. 자 주된 토지 면적의 10% 초과, 330제곱미터 초과. 이때는 330제곱미터 초과. 찾았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종된 토지 지목이 되다. 그러면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거기 밑에 벌써 세 가지가 딱 정리가 되어 있거든. 목장용지, 가수원, 묘지. 그렇죠. 목장용지, 가수원, 묘지는 건축물의 부지를 다 대려한다는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6회 때 지목 가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봐봐요. 26회 때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질문 잘 들어봐요. 봉안시설과 묘지의 관리란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뭐 묘지로 한다. 어때? X. 봉안당은 묘지죠. 그러면 묘지의 관리란 건축물의 부지는 뭐다? 그때는 대라는 거야. 그러면 종된 토지 지목, 즉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한다는 규정이 세 군데 있어. 읽어봐요. 목장용지, 가수원, 묘지. 이거는 이해도 이해지만 일단 외워야 돼. 세 개를. 그렇죠. 거기에다 딱 정립해놔서, 그럼 필지와 양입지를 딱 보면 요걸 딱 머릿속에 여기에 이제 자기가 살을 붙일 수 있는지 자기가 스스로 반문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필지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슨 토지? 제된 토지. 양입지는 정된 토지. 이렇게 이제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필지 구성 요소로 가서 이제 그러면 지번이 있네. 지번 찾았어요? 그러면 지번 위에다가 다시 자기가 스스로 반문해서 한번 써봐요. 자 자기가 진짜 진심 어린 거에서 한번 써봐요. 자 토지의 표시. 그러면 자기가 6개를 밑에다 써봐요. 자 저는 칠판 지우고 있을 테니까요. 자, 저희가 쓴 거 한번 읽어볼래요? 뭐가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첫 번째 1번 타자, 지번. 이렇게 나와. 자, 지번과 관련돼서는 아까 사람의 이름에 해당되죠. 그러면 지번이란 그러면 이제 봐봐요. 지적의 3요소 뭐가 있어요? 토지. 자, 지적, 공부, 등록. 그렇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둬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봐봐요. 자, 몇 필지? 저 편필지. 369, 1. 요거는 단번, 본번이에요, 부번이에요? 본번. 요거는 본번, 요거는 부번. 요거는 단식, 복식. 요거는 지번. 그럼 번호를 붙였죠. 그러면 읽어봐요. 지번이라. 읽어요. 지적공백 등록한 번호. 그래서 지적공백 등록한 번호 줄 쳐놓고. 자 이제 부여 방법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사행식에서 사자 동그라미. 사자가 무슨 사자? 뱀사. 그러면 뱀은 규칙 불규칙. 규칙 이치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면 농촌 지역에서 채택하고 있다. 사자 동그라미. 그러니까 사행식을 사자가 뱀사라는 걸 잡아놓으라고 쓰려고 그러지도 말고요. 사자가 무슨 사자? 뱀사자. 자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1, 2, 3, 4, 5, 6. 요거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 요거는 짝수. 요게 이제 기, 홀기자, 짜구자. 합쳐봐요. 기우식. 그러면 기우식이라는 것은 기자 동그라미. 즉 홀수 짝수를 나타내네. 그럼 벌써 홀수 짝수를 나타내면 그냥 기우식은 그러면 자 규칙 불규칙. 규칙 이치 파악이 용이하다. 주로 시가지 지역에서 채택하고 있다. 벌써 나온다라는 거야. 자 단지식에는 단지식 블럭식이 되네. 그러면 단지식 그러면 우리 목동 단지, 잠실 단지 즉
디귿을 생각해. 도시개발사업지역이야. 자, 그러면 디귿과 관련돼서 요 디귿을 초성을 생각해서 디귿에서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채택하고 있는 게 단지식, 즉 블록식이라는 거네. 자, 사자 동그라미 쳤죠. 기자 동그라미 쳤죠. 단자 동그라미 쳤죠. 합쳐봐요. 사기단.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거. 사행식, 기후식, 단지식이라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부여 단위의 부여 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지역 단위, 도엽 단위, 도엽 단위법에다 행강편 딱 쳐놓을까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도엽 단위. 근데 이거는 잘 출제되지 않는데 엉뚱하게 가끔가다 출제가 되니까 자꾸 까먹어. 그러면 자, 지역 단위법에서 지읒에다 거기 지읒, 그래서 지읒 검은 걸로 써서 여기에서 요거 초성을 생각해. 다른 색깔로 좁적이라고 써라고. 지역 단위법에서 지읒 초성이 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좁적이네. 그러면 지역 단위법은 좁은 지역, 넓은 지역, 좁은 지역. 그 다음에 도면 장소가 적은 것. 그럼 도엽 단위법은 반대 해석해봐요. 넓은 지역, 도면 장소가 많은 것.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단위법이다? 도엽 단위법이야. 근데 단지 단위법에서 디귿 동그라미 디귿 그게 바로 도시개발사업. 근데 단지 단위법은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이치에서 기자 동그라미. 자, 기본 이치에서 기자 동그라미. 기자라는 것은 일어날 게야. 그러면 거기에다 꼬리표를 붙여서 시작의 의미가 있어. 자, 북동 기본식은 어디에서 시작해? 북동쪽에서 시작해서 남서쪽으로 방위표를 생각해요. 자, 북서기본식은 어디에서 시작해? 북서쪽에서. 그럼 여기 봐봐요. 시작 자기가 방향 표시를 한번 잡아서 동, 서, 남, 북이죠. 그럼 북동기본식은 북동쪽에서 시작해서 반대 방향으로 집안을 끝맺는 거고. 자, 북서기본식은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집안을 끝맺는 거야. 기자가 뭐라고? 시작이라는 거야. 시작, 그죠?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면 무슨 기본식이냐? 북서기본식이야. 그러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사행식, 기후식, 사기단, 도엽단위법, 북서기본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진행 방향 그러면 읽어봐요. 사기단. 자, 그러면 부여 방법에 따라서 지역 단위, 도엽 단위, 단지 단위.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 도엽 단위. 우리나라 기본 이치에 따른 부에서 북동과 북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무슨 기본식? 북서기본식이야. 자, 지방과 관련돼서는 아까 별표 5개를 해줬죠. 제일 안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지방부여. 거기에다 행강편 쳐놓고 그거는 이제 지방부여와 관련돼서 신규 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적 확정, 정량 찾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잡을 거고요. 자, 그러면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거기 정리 안 했더라도 벌써 공부가 다 돼 있어. 신규 등록, 등록전환. 봐봐요. 공부된 사람은 이렇게 돼 있다. 원칙, 인대부터제, 본번의 부분. A적으로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멀려. 벌써 공부가 돼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해야 돼. 이 부분에 잘 암기가 안 돼. 법률 규정에 있어서. 그러면 집안 밑에다 살다 보면 바뀔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집안 밑에다 하나 써요. 자, 집안 바로 밑에다 제목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죠? 집안 변경. 자, 집안 변경과 관련돼서 올해 단단히 해줘야죠. 집안 변경. 자, 집안 변경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읽어봐요. 집안 변경. 자, 집안 변경을 지적소관청에게 맡겨놓으면 집안이 남발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벌써 집안 변경하면 공부가 된 사람은 벌써 머릿속에 돼 있어요. 앞에다 써요. 읽어봐요. 시도지사 승인까지. 그래서 시도지사 승인 그러면 벌써 반출,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축척 변경. 자, 그래서 반출, 그 다음에 지적공비 A적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시도지사 승인 그러면 세 개는 조건 반사로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갈고 닦다가 읽어봐요. 반지축 거죠. 지금 시도지사 승인 여기 암기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공부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제가 뭐예요? 모의고사 2개 나왔어요. 껄껄껄껄껄 웃는다라는 거야. 껄껄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요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우리가 요 작년에 30일에 때 2.5점짜리니까 특히 요 지번 변경과 축적 변경 올해 출제 예상이 되고요. 그럼 지번 변경 그러면 조건 반사로 요거는 우리가 둬야 돼. 그러면 나머지는 시도지사 승인 사유가 없어. 자, 그러면 요 세 개는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면 돼. 읽어봐요. 반지축. 그렇죠. 자, 그만 하나 더 해야죠. 밑에다 결번 하나 써놔요. 자,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로 간다? 결번 대장. 무슨 버전? 연구 버전. 그래서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 자, 특히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에서 제일 안 되는 게 이제 자, 지방 부여와 관련돼서 아까 신규 등록전환, 번화라병, 지적확정, 정량 얘를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을 해야 돼. 요거는 해도 까먹고 그렇거든. 자, 지방은 올해 역시 출제가 예상이 되고요. 자, 지목과 관련돼서 이제 별표가 6개짜리 지목. 그러면 지목은 무슨 지목이에요? 토지에 지된 영도. 그래서 영도에다 형광펜 딱 쳐놓고요. 영도. 영도에 따라서 못 찾은 사람이 있네요. 영도.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이다? 영도 지목. 그러면 영도 밑에다가 하나 그 옆에 칸이 있으니까 써요. 최초 지목은 18개. 자, 해능 지목은 몇 개예요? 28개야. 28개. 자, 최초 지목은 18개. 그러면 이것도 외울 필요도 없어. 그러면 요거 봐봐요. 요거 빼면 된다고 그랬어요. 요거 빼면 몇 개? 4개. 요거.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일치돼서 지목의 변천사가 18개에다 1, 2, 3, 4를 대가면 바로 지목의 변천사 개정될 때마다 늘어나. 근데 앞으로는 이제 몇 개로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잘 모르겠어요. 영도 지목이라는 것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현재 상태는 늘어만 나타나는 겁니다. 최초 지목은 몇 개다? 18개. 현행 지목은 28개. 그거는 알아야죠. 최소한.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정 방법에서 일필일목의 원칙, 그 다음에 주지목 추정의 원칙. 원래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자주 출제돼. 주지목 추정의 원칙. 그냥 주지목 추정의 원칙. 영어는 그러면 어디에다 규정을 해놨다? 사적지. 그래서 우리 지목 설정 방법 중에서 제일 자주 출제되는 것은 그 2번에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은 어디에다 규정해놨다? 사적지. 거기 3번에 무슨 성의 원칙이 있어? 연속성의 원칙. 그래서 거기 옆에다 잡정지.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잡정지 벌써 뭐요? 적지 않아도 벌써 암기가 돼 있거든. 자,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은 어디에다 규정해놨다? 두 군데. 공장 영재하고 대 이렇게 딱 규정이 나타난다고. 그럼 하나 더 써요. 자, 5번이라고 써놔서 하나 더 적어놔요. 바로 뭐라고 써놨죠? 지목, 법정지. 자, 지목은 그러면 법률이 전 법률이죠. 법률로 규정해놨어. 몇 개? 28개. 딴 거는 부과할 수 없어요. 자, 그럼 한번 간단한 문제지만 우리 한번 잡아봅시다. 지금 이제 11월부터 쭉 봤기 때문에 주차장 용지 있어 없어? 없어. 주차장이지. 주유소 용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주유소 용지 있어요. 공원 용지 있어 없어? 공원이지. 방조제라는 지목이 있어 없어? 없어. 방조제의 지목은 제 방이지. 자, 그래서 지목은 법률에 부과한 것만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목 법정주의 몇 개? 28개. 여기에서 그러면 지목 설정 원칙과 관련돼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것, 특히 2번에 주지목 추정의 원칙, 사적지에 규정해놨고, 그러면 지목 법정주의와 관련돼서도 요거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지목의 정확한 명칭을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과 관련돼서 찾았죠. 구분 찾았죠. 몇 개? 28개. 스타트 전 동그라미. 우리가 전부터 마무리를 어디까지? 잡정지. 전닭가수원. 공부된 사람은 전닭가수원 쭉 해서 내용이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마지막이 뭐예요? 잡정지야. 잡정지.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그거는 아까 앞에서 정리했으니까 봐봐요. 우리 토지대장, 임야대장 무슨 명칭?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들은 약식이죠. 원칙은 무슨 문자? 두 문자. A조건. 자문자. 그러면 거기 자문자 표기 방법과 관련돼서 다이가 다시 한번 자기 표기, 지목의 표기에 대해서 한번 하나 또 써놓고 저건 지목의 표기와 관련돼서 특히 도면의 자문자 원칙과 관련돼서 장, 자, 전, 언 이거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저희가 스스로 반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장이 뭐예요?
정장용지, 처가 주차장, 천이 하천, 언유 언지. 그래서 장차 전언. 그래서 우리 예상은 요 지목의 표기 한 문제하고 지목의 구분 28개 중에 5개 지문이 꾸려질 가능성이 커. 지목은 2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최소한은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지목과 관련돼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뒷장을 넘겨보니까 뭐가 나오죠? 면적. 면적은 별표가 5개짜리죠. 자, 면적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첫 줄의 개념. 자, 아까 이야기했던 줄쳐놔요. 수평 면상의 넓이까지.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야. 자, 단위와 관련돼서는 미터법, 즉 제곱미터, 그러면 제곱미터, 그러면 줄쳐놔요. 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자, 단위와 관련돼서 그러면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우리 봐봐요. 면적은 3.3 제곱미터로 한다. 어때? 면적은 3.3 제곱미터로 한다. 어때? X 면적은 제곱미터야. 3.3 제곱미터가 아니라 그것도 조심해서 나와요. 간평 문제에서 참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단위와 관련돼서 옆에다 하나 써봐요. 자, 기본적으로 그 옆에 우측에 있죠. 자, 척간법은 미터법으로. 자, 요 사이에다 한산이라고 써요. 한산. 자, 척간법 한평. 한평은 얼마죠? 3.3이죠. 3.3. 100평은 330. 그렇죠. 아까 양입지와 관련돼서 연결이 되네요. 그러면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한산할 때 결론. 청량 X네. 자, 그러면 만약에 잘못 한산했을 때 그러면 잘못이 들어갔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잘못 한산했어요? 지적소관청. 자, 직권 정정. 그러니까 대충 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에서 실수를 제일 많이 한 게 이거예요. 자, 면적은 3.3 제곱미터로 한다. 그럼 틀려요. 자, 면적은 제곱미터예요. 그러면 한 평, 두 평을 척간법이라고 그래. 한 평은 얼마다? 3.3. 100평은 330. 그러면 자,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한산할 때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다. 자, 또 하나는 잘못 한산했어. 그때는 무슨 정정? 직권 정정. 그럼 요거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17회 때 우리가 또 출제가 됐죠. 다음 중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긴 것에서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한산할 때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떨어져.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 봐봐요. 자, 결정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해. 결정 방법. 이것을 처리로서 무슨 처리다? 단수 처리가 되죠. 단수 처리. 거기에다 무슨 오입이라고 써요? 오사 오입. 그렇죠. 오사 오입. 자, 요거와 관련돼서는 별표 3개 놓고 특히 요것도 특별 관리하셔야 돼. 나중에 우리가 또 다시 볼 거고요.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요 도표만 봐도 벌써 머릿속에 기억이 상기가 돼야 된다고. 자, 측정 대상과 관련돼서 거기 옆에다 한번 봐봐요. 맨 밑에 면적 측정의 대상 옆에는 면적 대상이 아닌 것. 그러면 아닌 거에다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고. 1. 무슨 변경? 지번 변경, 지목 변경. 거기 2번 봐봐요. 무슨 정정? 이치 정정. 그 다음에 합병, 행정구역 명칭 변경. 자,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한산할 때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고요. 자, 6번의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찾았죠. 그게 지금 머릿속에 조건 반사로 안 튀어나온다. 그러면 지금 공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야, 지금. 특히 여기에서 면적 측정이 대상이 아닌 것. 특히 2번 이치 정정이냐 면적 경계 정정이냐 아까 했듯이 또 이치 정정이야. 여기는 또 하나 6번과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그거는 특별 관리하셔야 돼. 그거는 지적 청량 쪽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그 옆에다 하나 써요. 자, 대표적으로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거. 경계보건 청량, 경 동그라미. 현황 청량에서 현 동그라미. 그래서 현경이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제외된다라는 거. 그럼 저희가 앞으로 이제 요 프린트를 쫙 보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 자 까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은.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여기 봐봐요.
자, 토지의 표시에서 기본적으로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토지의 표시 다시 이제 마무리하자. 표시는 권리의 사실. 그러면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뭉치문. 한 필지. 필지는 토지, 등록 단위. 필지가 주된 토지만 정된 토지가 뭐가 있다? 양입지. 양입지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특히 정된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3가지를 꼭 암기가 돼야 돼. 목장용지, 가수원, 묘지.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일단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